일반적인 현금 흐름이 어떻게 된다 그랬어? C 만기까지, 만기에 C 플러스 FV 이게 T고 1, 2, 3, 4 T까지 쿠폰을 만기까지 받고 만기에 뭘 또 받아? 액면가 이렇게 받는 게 일반적인 채권 공식이라 되겠고, 흔히 말하는 할인율, 이자율이라고 그러죠. 이자율이 주어진 상태라면은 여러분 채권 가격 이렇게 구할 수 있다. 이자율 이거 어떤 개념이라 그랬어? 그러니까 이자율은 결국은 여러분이 이 채권을 가지면 미래에 얻게 될 어떤 미래 가치에 대한 평균적인 수익률, 그러니까 만기 수익률이라고 그랬어요. 여기 쓰이는 R을 만기 수익률, yield to maturity라 그러는데 왜 그랬냐면 이걸 뭘로 바꿨어? 미래 가치로 바꿔서 계산하면은 얼마만큼 이자로 쌓여? C가 1 플러스 R의 이자로 만기까지 쌓이니까 그런 의미에서 만기 수익률이라고 얘기를 했다. 그 만기 수익률은 뭐랑 달라? 이표 이자 쿠폰 레이트하고는 다르다. 그래서 여러분은 만기 수익률이고 저 R은 얘는 쿠폰 레이트하고는 쿠폰 레이트는 어떤 거야? 쿠폰이 C가 있다면 액면 곱하기 어떤 레이트 CR이라고 합시다. 이게 어떤 레이트인데 액면가랑 쿠폰을 이어주는 그러한 비율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쿠폰, 이 표가 액면가에 얼마만큼 지급되는지 결정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만기 수익률은 어떻게 보면 시장의 상황 혹은 개별 회사의 위험성 이런 거에 따라서 바뀌게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거고, 기본적으로 만기 수익률이라는 건 뭐야? 내 C가 미래로 가면 어떻게 될 거냐? 미래에 얼마의 수익률로 투자될 수 있을까?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어떤 리스크가 있다 그래서 프라이스 리스크, 됐어. 채권은 뭐 어떤 리스크가 있어? 이자율이 변할 때 두 가지 리스크가 크게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자율이 오를 때 낮을 때가 있어. 리인베스트먼트 리스크는 뭐야? 이자율이 떨어지면 나는 원래 만기 수익률 계산할 때는 이 R만큼 미래 현금 흐름을 투자해서 어떤 만기 시점에 돈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못한다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리인베스트먼트 리스크란 것은 결국 이자율이 하락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져? 내가 받을 수 있는 돈의 미래 가치, 만기 시점의 가치가 떨어져. 거기 간단히 얘기했어요. 왜? 2년짜리 채권 보면 아는데 만기 수익률이 R이라면 그냥 R이야. 여러분들 예상 2년 뒤에 여러분 채권 그 쿠폰이 C고 액면가가 FV라면 여러분들이 2년 뒤 받을, 이게 두 번 줘. 그러니까 1년, 2년 두 번 주다 하고 여러분이 2년 뒤에 받을 돈의 미래 가치를 계산하면 어떻게 돼? C가 1 플러스 R이 되고 여기서 받을 C가 여기는 C하고 FV 이렇게 된다 얘기했죠. 그래서 3개 더해서 생각하는 게 여러분이 미래에 얻을 수 있는 돈의 가치, 만기 시점에 만기 2라 그러면. 근데 이게 떨어져, R이 떨어져 버려.
그러면 같은 현금 흐름이지만 여러분이 미래에 받을 돈의 총량은 떨어져. 예를 들어 R이 8%였는데 여러분이 만기 수익률 계산할 땐 8%였는데 이자율이 2%로 떨어졌어. 그러면 미래 가치를 계산해보면 안 좋다. 미래의 현금 흐름을 실제 계산해보면은 떨어져 있어. 원래는 C가 1.08, C 곱하기 1.08이 돼야 되는데 C가 1.02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될 수도 있다. 그게 이자율 리스크 혹은 리인베스트먼트 레이트 리스크라고 해요. 가격 리스크는 뭐냐? 반대로 이자율이 올라가. 근데 나는 어느 특정 시점에 채권을 팔아서 돈을 만들어야 돼. 나는 10년짜리 채권이 이자가 많이 줘서 가지고 있지만 내가 실제 돈이 필요한 거는 3년 뒤야. 그럴 경우 어떤 문제들이 가끔 생겨? 이자율이 갑자기 올라가면은 내 채권을 팔 때 가격이 떨어져. 왜? 할인율이 높아졌으니까. 그러한 리스크를 가격 리스크라고 한다라고 얘기했어요. 이거는 재투자 리스크와는 다르다. 특정한 시점. 얘는 만기까지 내가 가져갔을 때 생길 수 있는 위험이고, 프라이스 리스크는 어떤 만기 이전에 내가 채권을 팔아야 하는데 갑자기 이자율이 오른다면은 채권 가격의 하락분이 너무너무 커갖고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돈을 못 벌 수 있다라는 리스크예요. 그래서 두 개 리스크가 다르다까지 얘기했어요. 그래서 만기가 주로 긴 게 뭐야? 이자의 변화에 대해서 가격이 민감하게 변한다라고 얘기하는 게 요 그래프입니다. 왜? 할인은 많이 하니까. 뭐가? 만기가 길면은 난 30년짜리 채권도 할인해. 예를 들어 지금 30년짜리 채권인데 만기가 30년짜리 채권이라면 나는 30년 뒤에 받을 원금까지 오늘 것으로 환산해서 할인을 해줘야 돼. 그 할인율은 얼마야? 30년 뒤라면 1 플러스 R의 30승이지. 1 플러스 R의 30승은 이자율 변동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변한다. 반면에 1년짜리는 내년이야. 그래서 어떤 지수의 효과는 별로 없어서 이렇게 플랫, 어느 정도 플랫하게 나오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투 매튜리티 여러분 안 구해요. 계산기로 해야지. 이거 못해. 시험에도 안 낼 거야. 투자론 가서도 안 해요. 못하니까. 왜냐면 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손으로 풀 수가 없는 문제고, 계산기 혹은 계산기도 안 되고 주로 엑셀 갖다가 풀어야만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안 해줘. 왜 그런지는 여러분의 아까 여러분이 채권 가격 구하는 공식을 보면 쉽게 알 수 있어. 일투 매튜리티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채권 계약에는 뭐가 있어? 액면가랑 쿠폰이 얼마인지, 이표가 얼마인지 주어져 있어. 그 다음에 일투 매튜리티, 만기 수익률을 모른다는 얘기는 뭐야? 얘는 안다는 얘기겠지. 얘를 알아야 만기 수익률 구하지. 둘 중 하나는 알아야 돼. R을 알면은 우리가 채권 가격을 구할 수 있고, 채권 가격을 알면은 R을 구할 수는 있어. 왜냐하면 여기 식이 하나고, 식을 하나가 주어졌을 때 방정식으로 풀 수 있는 미지수의 개수는 여전히 하나, only one이야. R을 모르든 채권 가격을 모르든 둘 중 하나를 몰라. 근데 채권 가격을 안다고 해봐. 여러분 R 이거 풀 수 있어 없어? 이거 뭐 R의 1 플러스 R의 T승의 1 플러스 R의 T승 그래. 오케이. 이거 중앙 텀을 풀 수가 있나? 못 풀어? 뭐 풀 수 있겠지. 아주 잘한다면. 근데 못 풀기 때문에 주로 어떤 방식을 취해? 엑셀에서 계산해주는 방식. 뉴메리컬리 풀어요. 못 구해. 방정식 못 풀어. 손으로는. 너무 지수가 많이 걸려 있어서. T에 뭐 40승 걸려있는데 여러분 이거 어떻게 풀겠어? 뭐 T에 60승. 만약 반년마다 2표를 준 채권이라면, 30년짜리 채권이라면
T 60승이 될 텐데 이걸 어떻게 풀어? 그래서 안 구해. 투자론 시간에서도 안 구하고 아마 숙제로만 내던가 그렇게 해요. 그래서 그냥 이거는 읽어 보세요. 그래서 일투 매튜리티는 어떤 경우 구할 수 있어? 현재 가격을 알면 구할 수는 있어. 근데 손으로는 못 구해. 그래서 R을 계산하는 거는 어렵다. 여러분들이 뭐 엑셀로는 할 수 있겠지만 손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YTM을 구하는 가장 대표적인 뭐 티피컬한 이그젬플 이런 거다라고만 얘기할 수 있어요. 채권이 애뉴얼 쿠폰 레이트, 이표율이 10%고 애뉴얼이라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이표를 준다. 15년이 만기까지고 액면가 1000이고 현재 가격이 나와야겠지. 현재 가격이 928.09원. 요거는 여러분 답할 수 있어? 요게 일드라고 하면은 일투 매튜리티예요. 일반적으로 다 만기 수익률. 만기 수익률 10%보다 작아? 커? 2표가 지금 10%인데 2표 이자율이 오늘 가격 액면가는 1000원이고 오늘의 가격은 928.09야. 그러면 오늘의 만기 수익률은 10%보다 크겠지. 그게 프리미엄 본드의 정의예요. 만약 만기 수익률하고 이자율이 같으면 만기 수익률하고 이표율이 같으면 항상 여러분 채권 가치는 액면가예요. 만약 만기 수익률보다 이표의 이자율이 크다면 여러분의 채권 가격은 이 액면가보다 비싸고 프리미엄 본드. 만약 여기서처럼 만기 수익률이 쿠폰 레이트, 이표 이자율보다 크다면 여러분 흔히 말하는 디스카운트 본드라 그러죠. 채권은 1000원보다 작게 928.09원으로 거래되고 있다. 실제 계산해 보면은 11%가 나오더라. 계산은 안 한다. 이렇게만 알아두세요. 뭐 세마이 애뉴얼 쿠폰도 별로 달라질 거 없어. 10%가 2표 이자율이고 반년에 한 번씩 줘. 액면가 1000원, 20년 만기 가격 1197.93원. 여기서 일드 투 매튜리티는 10%보다 커 작어? 작지. 작을 수밖에 없어. 왜냐면 오늘의 가격이 액면가보다 크니까. 반년에 얼마씩 받아? 여러분 요 정도는 알 수 있지. 1년에 10% 받으니까 반년에 5%. 5% 얼마야? 50원. 50원씩 받는다. 50원씩 받는 게 몇 번 있어? 40번.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써서 계산하면은 될 거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계산 못한다. 일투 매튜리티 하는 거는 내년 투자론 가서 배우세요. 투자론 가서 이그젬플을 많이 할 테니까 뭐 그건 내년에 배우면 될 거고, 기본적으로 모든 거는 이 공식 액면가 1-1 플러스 R의 T승 분의 R 더하기 FV 혹은 F 나누기 1 플러스 R의 T에 따라서 계산이 되고, 채권 가치 2표 만기 액면가 있으면 여러분 구할 수는 있어. 구할 수 있는데 제가 요구하지는 않은 거 못 구하니까 요구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 다음에 많이 쓰는 거는 커런 일드라는 거예요. 커런 일드. 왜 커런 일드? 커런트 어디서 봤어요, 여러분? 커런 어카운트부터 봤을 거예요. 유동 자산. 커런트란 단어 유동 자산 할 때 배웠어. 커런 에셋 뭐 이런 거.
커런 일드 뭘까? 유동자산 뭐야? 올해 아주 단기적으로 가질 수 있는 자산. 뭐 이런 느낌이죠. 올해 느낌이 올해. 커런 일드 올해 내가 채권을 가짐으로써 얻을 수 있는 수익. 내가 오늘 사면은 채권 가격이 있겠지? 1년 가지고 있으면 뭘 받아? 쿠폰. 이게 커런 일드라고 합니다. 근데 일투 매튜리티는 이거보다는 조금 더 복잡한 개념이야. 뭐 이렇게 두 개를 쪼개 쓰지만 여러분이 해석할 때는 내가 이 돈을 투자해서 만기까지 가져갔을 때 얻을 수 있는 뭐 기본적인 재투자 수익률,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재투자 수익률이라고 보면 돼요. 재투자 수익률은 결국은 이 표 플러스 채권의 가격이 모두 반영된 거다. 그러니까 채권의 가격 변화가 모두 반영될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0%짜리 쿠폰 본드가 있는데 어떤 게 있어? 이게 반년마다 한 번 주고 액면가 1000이고, 여러분 뭐 특별히 말 없으면은 모든 채권의 액면가는 1000이에요. 뭐 제가 액면가를 안 말한다고 해도 다 액면가는 1000단위로 기입된다라는 것 정도는 알아두세요. 20년 만기고 1197.93이 가격이야. 그럼 내가 이 채권을 소유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커런 일드 얼마야? 지금 현재 가격 1197.93이고 이거를 100. 얻을 수 있는 1년 동안 쿠폰은 100이니까 약 8.35%. 캐피탈 게인 일드? 뭐 한번 생각해보자. 이게 정확하게 맞는 개념은 아닌데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할 수는 있다예요. 어떻게? 만약 여러분들의 만기 수익률이 전혀 변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여러분 1년 뒤 이 채권 가격 볼 수 있어. 그러겠지. 뭐만 바뀌어? 10%고 1000이고 19야. 이제는. 일투 매튜리티는 여기서 구한 거고. 만약 1년 동안 채권의 가격이 바뀌지 않는다고 하면은, 죄송합니다. 채권의 만기 수익률이 바뀌지 않는다고 하면은 여러분은 내년에 이 채권의 가격이 1193.68원이 된다고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채권 가지면 어떻게 돼? 가격이 조금 하락해서 수익률이 한 3.35%, 마이너스 0.35% 정도 된다. 실제 계산해 봤더니 이게 만기 수익률이네. 좀 이상해. 이게 사실은 100% 맞는 얘기는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 100% 맞는 얘기는 아니냐? 잠깐만 설명해 드릴게요. 교과서에서는 어떻게 써 있어? 이렇게 쓴다. 커런 일드는 정의가 어떻게 된다 그랬어? 오늘의 가격분의 쿠폰. 원래 자본 수익, 뭐 캐피탈 자본 소득에 대한 수익, 혹은 자본 수익이란 것은 어떻게 계산이 돼? 내일의 가격에서, 혹은 여기서는 1년 뒤 가격에서 오늘의 가격 뺀 거야. 그렇게 계산이 돼. 근데 이 경우는 특수하게 뭘 가정해? 만기 수익률의 변화가 전혀 없다. 근데 여러분은 뭐라고 배웠어? 일반적으로 채권은 프라이스 리스크랑 리인베스트먼트 리스크가 있다. 그래서 엄밀하게는 같은 내용은 아니야.
그래서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있지만 만약 캐피탈 게인을 어떻게 계산했을 때 만기 수익률이 변하지 않는다고 하고 계산했을 때는 같은 결과가 유도된다. 오늘의 YTM이 (1년) 뒤 YTM하고 같다고 하면은 이렇게 써질 수 있다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 뭐 배웠어? 얘는 일반적으로 안 같다고 배웠지 사실. 뭐 때문에? 대표적인 두 가지 사례가 뭐였어? 프라이스 리스크랑 리인베스트먼트 레이트 리스크. 이 두 가지 때문에 두 가지가 상존하는 것 자체가 두 가지가 상존한다는 것 자체가 내년에 캐피탈 게인이 얼마 될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만약 두 개가 같다 그러면 yield to maturity는 이러한 오늘의 yield하고 캐피탈 게인 yield들이 합한 거를 쓸 수 있다 정도로만 이해하세요. 근데 얘가 좀 말이 안 되는 거라. 어떻게 보자면 우리가 뭘 배웠어? 프라이스 리스크 중요하다. 인베스트먼트 레이트 리스크 중요하다 배웠는데 이게 뭐 캐피탈 게인이라고 정확하게 얘기할 수는 없어. 그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채권 가격 어떻게 결정되냐? 뭐 잘 모르겠어. 왜? 이게 얼마나 될지 사실 잘 몰라. 예를 들어서 삼성의 채권의 YTM하고 뭐 이름 모를 회사, 삼성 같은 채권의 YTM, 망해가는 채권의 YTM, 최근 안 좋은, 뭐 옛날에 동양종금, 뭐 이런 회사들이 망했죠. 뭐 하도 옛날 얘기긴 하지만, 망해가는 회사의 YTM? 이게 같을 것이냐? 그러지는 않는다. 일반적으로 망해가는 회사에 대한 수익률이 더 클 거야. 잘 생각해 보세요. 수익률이 크다는 얘기는 뭐야? 가격이 낮다는 얘기겠지. 어떤 망해가는 회사, 다 쓰러져가는 회사가 있고, 삼성과 같이 최근 건실한 회사가 있어. 그렇다면은 어느 채권의 수익률이 높아? 당연히 망해가는 회사에 투자하는 채권의 수익률이 높을 거야. 수익률, 여기서 말하는 수익률은 만기 수익률. 근데 실제 만기 수익률을 여러분이 얻을 수 있어 없어? 그거는 굉장히 불확실해. 삼성하고 망해가는 회사. 그래서 기본적인 걸 간단히 얘기하면은 좋은 회사일수록 채권의 가격이 올라가겠지. 좋은 회사일수록, 신용등급이 높은 회사일수록 채권의 가격은 높아져. 왜? 수요가 많고 이 회사의 자산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니까. 뭐 또 반대로 말하면 망해가는 회사의 채권 가격은 더 낮을 거야. 어떤 경우?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면. 같은 이표를 주고 같은 액면가를 주는데 어떤 회사께, 여러분 어떤 회사 걸 사겠어? 삼성 거 사야지. 상폐된 회사 거, 상장 폐지될 회사 거를 사느니 보다는.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높아. 채권 가격은
어떤 좋은 회사일수록 높다. 같은 조건일 때. 그거는 기본적인 상식이에요. 근데 이렇게 일반적으로 얘기했을 때 리스크가 비슷한 회사들의 만기 수익률은 비슷하다라는 어떤 암묵적인 룰이 있어요. 왜냐하면 만기 수익률이라는 게 결국 뭐라 그랬어? 내가 최후에, 그러니까 오늘부터 이 돈을 재투자해서 마지막 날 얻을 수 있는 미래 가치를 결정해 준 수익률이기 때문에, 이 얘기는 무슨 얘기야? 비슷한 회사, 신용도가 삼성, LG 요새 뭐 삼성, 애플 뭐 이 정도쯤 하면 비슷하겠죠. 비슷한 회사끼리는 만기 수익률이 거의 비슷하다고 한다. 그래서 삼성하고 애플이 비슷한 정도라고 하면은 애플의 만기 수익률을 알면은 삼성의 만기 수익률 역시 알아서 적당히 그 만기 수익률을 보통 적용해주면 된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거를 조금 확장시킨 개념이 뭐야? 어디 갔어? 신용 등급. 이런 개념 조금 확장시킨 개념이 신용 등급이에요. 미리 잠깐만 얘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업들에 대해 평가를 해. 기업들이 평가를 해서 이 회사가 돈을 잘 갚을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 계산을 해. 그래서 이 회사는 A 등급이다. A 등급이다. 뭐 A 등급이다. BBB 등급이다. 뭐 A 등급이다. 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 그래서 같은 등급끼리는 비교적 비슷한 만기 수익률이 형성이 되더라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회사의 퀄리티란 거를 잘 알 수가 없으니까 대표적으로 무디스, S&P, 피치 이런 세 개의 회사들이 기업별로 신용 등급을 매겨요. 그래서 기업별로 신용 등급을 매겨서 이런 같은 그룹 안의 회사들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비슷한 이자율이 적용될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디스의 A, 트리플 A죠. 둘 다 트리플 A인데 A, 스몰 A의 A, S&P의 트리플 A. 굉장히 좋은 투자 등급이고 AA 뭐 괜찮은 등급. A 뭐 보통. BAA, BBB 아래는 BBB 정도는 괜찮은 등급. 요거보다 아래는 그러니까 조금 내려가면 정급 본드라 그러는데 로우 그레이드 혹은 정급 본드 이렇게 얘기합니다. BA, BB, B, C. 그래서 여러분 어느 게 만기 수익률이 높겠어? B랑 C를 비교하면 C가 수익률이 높아야 돼. 수익률이 높다는 얘기는 뭐야? 당장 가격이 낮다는 얘기예요. 왜 가격이 낮겠어? 망할 위험이 같은 조건이라도 망할 위험이 높으니까 안 사. 그러면 그만큼 가격이 떨어져야 돼. 같은 조건이라도 AAA랑 C등급의 기업이 내놓은 채권은 가격이 굉장히 달라. 당연히 어느 기업의 채권 가격이 낮아? 나쁜 기업들, 투자 적격 등급이 아닌 기업들의 채권 가격이 낮고, 채권 가격이 낮다는 얘기는 뭐야? 수익이 높다는 얘기야. 근데 실제 수익이 높으냐는 다른 얘기고, 실제 수익이 높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 C등급의 기업이 안 망하고 내가 돈을 다 받을 수 있으면 아마 수익률이 높을 거야. 그렇지만 C등급이라는 얘기 뭐야? 회사가 돈을 못 갖고 망할 확률도 굉장히 크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만기 수익률이라는 게 수익률이죠. 근데 일반 수익률하고는 달라. 왜? 만기 수익률은 여러분들이 다 못 받을 수도 있는 수익률이야. 간단히 얘기해서. 그래서 만기 수익률의 두 번째 의미예요. 만기까지 가져갔을 때 수익률인데, 그 말은 뭐야? 만기까지 못 가져가면은 여러분은 그만큼의 수익을
못 얻는다랑 비슷한 얘기예요. 돌려보면은 만기 수익률을 여러분이 만기까지 가져갔을 때 얻는 수익률이고 만기까지 못 가져간다면 그만큼 수익률이 안 난다. 그래서 C등급 이런 기업들은 망할 확률이 높으니까 만기 수익률이 높아. 근데 실제 수익률은 높을지 낮을지 모르겠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의 대표적인 예가 신용등급이야. 비슷한 신용등급을 가진 기업들은 대개 만기 수익률이 비슷해. 그래서 시장에서 결정이 돼서 뭐 채권 가격을 결정하기도 한다. 뭐 채권 가격 구하는 식은 여러분 엑셀에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이거는 넘어가도록 할게요. 여러분 시험에는 관련 없는 내용이니까. 그리고 투자론 시간에 할 거예요. 그 다음 채권하고 주식의 가장 큰 차이 볼까? 채권은 뭐 내가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 회사의 경영권에 대해서 망하지 않는 한은 회사가 망하지 않는 한 경영권에 대한 개입이 없어. 오너십, 회사의 주인은 아니야. 다시 말해서 선고권이 없어. 주주가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자를 주는 거지. 그런데 만약 회사가 돈을 못 갚아? 그럼 여러분 일반적인 집들은 어떻게 해? 차압당하죠. 회사도 차압당해. 그럼 내 회사가 내 회사가 아니고 다 채권자의 회사가 된다. 그래서 그런 상황 뭐라고 해? 흔히 말해서 재무 상태가 안 좋은 상태. 파산. 많은 경우 파산이라고 한다. 주식은 뭐야? 주식은 여러분이 매달 돈을 받을 필요는 없어. 혹은 매년 돈을 받을 필요는 없지만 대신에 소유권이 있어. 회사의 경영권에 대한 소유권이 있는 거고, 그다음 배당은 이익금으로 환수해 주는 거라 뭐 세금 감면이 없다. 채권에 대해서는 여러분 뭐라 그랬어? 이자 비용에 대해서는 세전 수익이 줄어들어서 세금 감면 혜택이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다음 배당은 줘도 되고 안 줘도 돼. 배당 안 줬다고 해서 주주가 소송할 수 없어. 그리고 배당 안 줬다고 해서 망할 수 있나? 아니야. 회사 망하는 거 아니야. 근데 만약 채권 형태로 돈을 빌렸는데 돈을 안 갚으면은 돈 빌려준 사람, 채권자들이 들어와서 경영권을 받아서 뭐 자칫하면은 회사를 망하게 만들 수도 있다. 파산에 이르게까지 한다 정도만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반드 인덴처라 그런데 이건 뭐야? 채권 계약서에 어떤 내용이 있냐예요. 채권 계약서 뭐가 있겠어? 만기, 액면가, 2표 1년에 몇 번 주는지. 이거는 기본이야. 채권 계약서가 있는데 만기가 있고 2표가 있고 1년에 2표 몇 번 주는지, 그 액면가 얼마인지 이런 거는 나와 있고, 채권 하나당 그게 얼마고 몇 개의 채권을 발행하겠다라고 얘기할 거예요. 채권 하나당 액면가는 1,000원인데 나는 뭐 100만 개의 채권을 발행하겠다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왜 이렇게 쪼개 발행해? 뭐 시장에서 거래가 되려고 그러면 쪼개 파는 게 더 유리할 수가 있으니까. 아니 뭐 내가 돈을 한 사람한테 꾼다면 상관없어요. 근데 내가 만약 돈을 여러 사람한테 꾼다 그러면 여러 개를 쪼개서 채권을 발행하는 게 좋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야? collateral, 흔히 말하는 담보로 잡힌 게 있느냐 없느냐. sinking fund provision이라고 하는 거는 중간중간에 원금 상환을 하느냐 마느냐, 이런 조건이 있느냐 없느냐. core provision은 뭐 투자하는 시간에 많이 배울 텐데 결국 뭐야? 어떤 회사가 자기 채권을 만기 전에 사들일 수 있는 권리가 있느냐 없느냐에 조금 복잡한 내용이에요. 뭐 좀 익숙치 않은 내용일 거예요.
기업이 채권을 발행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해? 만기까지 기업이 채권자한테 돈을 줘야 돼. 그거는 일반적인 형태예요. 특수한 경우 기업은 나 만기까지 돈 주기 별로 안 좋아. 그러면 중간에 채권을 내가 되살 수 있는 조항을 붙여놔. 얼마 가격에. 그게 콜 프로비전이에요. 프로텍티브 카버넌츠라 그러는데 이런 것도 뭐 있어? 너 내 돈 빌려가면 배당 얼마 이상 주면 안 돼. 그다음 내 돈 빌려가면 담보를 얼마 이상 잡히면 안 돼. 이런 것들이 프로텍티브 카버넌츠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내 돈 빌려서 배당 다 주고 회사 망했다 그러면 어떡해? 채권자는 돈 하나도 못 받아. 이미 배당은 나간 거고. 그런 것들을 미연에 막아야 돼. 그래서 카버넌츠란 것을 많이 집어넣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본적인 거 아시겠죠? 만기 쿠폰, 그러니까 만기 액면가 1년에 몇 번 주는지, 그 다음에 쿠폰, 만기 액면가 쿠폰, 이 4개 정도. 그 다음에 얼마나, 몇 개의 채권이 발행되는지, 그 다음에 담보가 있는지 없는지, 원금을 중간에 상환하는지 안 하는지, 그 다음에 기업 측에서 이러한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지 없는지. 왜 회수할 수 있냐? 기본적으로 회수하는 이유는 이자율 변화 때문에 그래요. 처음에 이자율이 굉장히 높았어. 기업 운영이 별로 안 좋아서. 간단히 얘기해서 내가 30년짜리 빌렸는데 처음에는 기업이 신진 기업이야. 그럼 뭐야? 신용등급이 낮겠지. 신용등급이 낮겠지. 그러면 뭐가 높아? 만기 수익률이 높아. 그만큼 나는 이자를 많이 주고 돈을 빌린 거야. 근데 한 10년 돌리다 보니까 기업이 운영이 너무 잘 돼. 그럼 나 어떤 현상이 벌어져? 신용등급이 C등급에서 A등급으로 올라가. 그럼 내가 오늘 돈을 빌리면 옛날 것보다 훨씬 싸게 빌릴 수 있네? 싸게 빌릴 수 있어? 그러면 이미 주던 거 처분하고 나는 새로운 채권을 발행하려고 할 거야. 근데 일반적으로는 그게 돼? 안 돼? 안 돼. 어떤 경우 돼? 콜 프로비전이 있는 경우 내가 특정한 가격에 이 채권을 사겠다라고 얘기해요. 이건 기업 측의 입장에서는 좋은 거고 일반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좋은 건 아니야. 왜냐하면 나는 30년짜리 빌려줄 때 수익률이 되게 높을 줄 알았는데 기업이 잘 되니까 뭐야? 내 채권 다시 사간대. 그럼 난 수익률이 제한되게 됩니다. 이런 것 때문에 콜 프로비전이 있다라고 얘기하면 돼요. 카버넌츠 아까 배당하고 남의 돈 얼마 더 빌릴 수 있는지, 또 담보물 얼마 이상 잡히면 안 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좋은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게 배당. 너 내 돈 빌려가면 배당을 1년에 얼마 이상 주면 안 된다라고 계약서에 써. 만약 주면 어떻게 해? 은행이 와서 간섭해. 다시. 혹은 채권자가 와서 경영 이상하다고 해서 경영권을 뺏어갈 수도 있어. 그래서 카버넌츠라는 것들이 있다. 그다음에 채권의 종류인데 일반적으로 레지스터드예요. 다 레지스터드는 뭐야? 거래소 뭐 조금 쉽게 얘기하면은 거래소에 다 서류가 있어서 누가 얼마만큼 소유하는지 정확하게 판단을 할 수 있어서 그 사람한테 직접 돈이 가는 거고 베어러는 뭐야? 그냥 종이 조각이야. 훔쳐가서 내가 가지고 있어도 그 사람이 받는 거야. 그래서 두 가지 형태. 근데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는 레지스터 된 거예요. 거래소 같은데 레지스터가 이미 돼 있어서 오늘 누가 소유했고 내일 누가 소유했고 그 다음에 누가 소유했는지 알 수 있는 거야. 베어러는 좀 이상한 거예요. 흔히 말하는 좀 옛날 시대의 산물인데 뭐야? 그냥 오늘 내가 채권을 사서 가지고 있었는데 다른 친구가 훔쳐가서 돈을 받을 수도 있는 거야. 누가 채권의 소유자인지 확인을 하지 않는다. 근데 레지스터리 폼이 일반적인 거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주로 채권의 시큐리티 관련, 채권 돈을 빌릴 때, 은행, 대출할 때 쓸 수 있는 거는 담보. 그 다음에 건물, 담보 두 가지겠죠. 금융자산을 통한 담보, 혹은 부동산 같은 것을 통한 담보. 요런 것들이 담보물로 많이 쓰인다. 오늘 현금이라든지 부동산, 뭐 이런 것들. 실제 이게 구분이 잘 되지는 않아. 그냥 콜레터럴 하면은 여기선 파이낸셜 시큐리티라고 얘기했는데 꼭 아닐 수도 있어요. 일반적으로 콜레터럴이라고 하면은 그냥 여러분이 부동산 담보대출에도 콜레터럴이라고 많이 쓴다. 뭐 엄밀하게 나누면 이렇게 바뀌지만 뭐 그렇게까지 생각하지는 않아도 된다. 네, 영국은 무시하고 미국의 경우 디벤처라는 게 있어요. 뭐야? 담보 없는 채권. 그냥 신용등급 가지고 내는 채권들을 디벤처라고 얘기한다. 노트는 짧은 채권들, 만기가 10년 아래, 주로 1년 아래 되는 짧은 채권들. 그 다음에 시니어리티라는 개념이 있는데, 시니어리티는 뭐야? 돈 받을 순서의 순서, 시니어리티는. 회사가 잘 되면 시니어리티 별 문제 안 돼. 회사 잘 되면은 누구나 너나 나나 돈을 계속 받는 거니까. 회사가 안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 내가 오늘 갚아야 될 이자는 100인데 나는 올해 90원밖에 못 벌어. 90원 너무 많이 벌었다. 한 40원밖에 못 벌었어. 60원은 못 가게 생겼네. 근데 일반적으로 안전지향적인 사람들은 이런 경우까지 고려를 해. 어떻게? 나는 처음 40원이 나오면, 처음 30원이 나오면 그 돈은 무조건 나한테 와야 된다. 그러니까 채권에 100대 4, 그러니까 내가 갚아야 돈이 100이고 40원밖에 못 벌었어. 흔히 말해 선순위, 후순위라 그러는데 선순위 채권을 가진 사람들은 보통 어떻게 해? 처음 번 돈, 기업의 번 돈에 먼저 손을 댈 수가 있어. 기업이 40원 벌었다면은 내가 30원짜리 채권에 대한 선순위를 가지고 있다면 30원을 먼저 떼가고 이제 후순위 사람들이 10원을 나눠 가져야 돼. 대강은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기업이 잘 될 때는 선순위, 후순위 별 문제 없어. 그거 전혀 지장 없는데 기업이 안 돼. 내가 돈을 못 갚을 시점이 와서 그럼 선순위 채권을 가진 사람들이 먼저 이 회사에 와서 번 돈들 다 뜯어가. 그 다음 순위, 2순위, 1순위가 오면은 2순위, 3순위, 4순위 이런 식으로 우선순위가 있다. 그래서 1순위 채권을 가진 사람들이 먼저 돈을 빼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일반적으로 이거는 룰 오브 썸은 아닌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룰 오브 썸이죠. 룰 오브 썸은 아닌데 일반적으로 이표 이자율은 리스크가 크면 클수록 비싸게 주는 경향이 있다. 아니 꼭 그럴 필요는 없지만 그런 경향이 있다 정도로만 아시면 될 거고요. 이런 것들 중에 어느 게 이자율이 높을까? 만기 수익이 높을까를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담보 있는 거랑 담보 없는 거랑 어느 게 이자율이 높겠어? 다시 말해 가격이 낮겠어? 담보 없는 거. Subordinated debt은 2순위, 3순위, 후순위 채권. Senior debt은 선순위 채권이야. 어느 게 이자율이 높겠어? 후순위. Sinking fund 있는 거 없는 거? Sinking fund 있는 게 돈을 더 많이 받을 확률이 높겠지.
싱킹 펀드 있는 게 이자율이 낮아. 콜러블 펀드, non 콜러블 펀드. 콜러블 펀드가 이자율이 높아. 왜? 나는 내가 만약 이 회사의 콜러블 펀드에 투자를 한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져? 미래 수익이 뚝 끊길 가능성이 있어. 나는 그런 거 싫어. 네가 처음부터 나한테 보상을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해서 이자가 더 높게 책정이 됩니다. 그래서 콜 조항이 있는 게 콜 조항이 없는 것보다 투자자한테 안 좋고, 안 좋다는 얘기는 뭐야? 가격이 낮고, 가격이 낮다는 얘기는 뭐야? 수익이 높게 책정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이 좋아하면 할수록 가격은 올라가고 그에 따른 수익률은 낮아지게 되고, 투자자들이 싫어하면 싫어할수록 가격은 떨어지고 그에 따라 수익률은 올라가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용등급 했어요. 좋은 등급, 그냥 중간, 투자 적격, 투기, BA, B, C 등급, D 등급, 이런 것은 투기 등급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미국의 한해서인데, 미국은 연방정부 채권이 있고 주정부 채권, 공공기관 채권이 따로 있어요. 연방채권은 재무성 채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연방정부에서 내놓는 거고, T-빌 1년 아래 채권, T-노트 1년부터 10년짜리 채권, T-bonds 10년부터 30년까지도 있어요. 30년까지 채권으로 구분되고 있다. T-bills는 특성상 2표를 안 주고 나머지는 2표를 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방정부 채권이 있는데, 지방정부 채권은 뭐 연방정부랑 비슷하기도 하지만 최근에 LA 같은 데 파산을 하거나 이런 파산의 리스크가 있어서 안 좋은 데는 조금 안 좋을 수도 있다. 대신에 면세다. 면세가 뭐야? 지방세 같은 거를 안 내. 그래서 지방세 같은 걸 안 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얘랑 비교하면 이자가 어느 게 더 높을까? 얘 지방세 안 내고 얘 지방세 내. 그럼 세후는 비슷해야겠지. 그럼 어느 게 더 높아? 예. 왜? 얘는 이자에 대한 세금을 안 내고 얘는 이자에 대한 세금을 내. 근데 만약 이게 낮아. 이게 낮은 게 아니라 이게 높아. 이자가. 그럼 무조건 이것만 사겠지. 적절히 균형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지방채보다는 연방정부 채권의 이자가 높아요. 면세 혜택 때문에. 그래서 연방정부 채권의 이자는 8%인데 지방정부 채권, 주정부 채권의 이자는 6%야. 만약 이자율이 40% 텍스라면 여러분의 채권이 여러분이 소득세가 40%라면은 여러분 어느 거 더 줘야 돼? 얘는 40%대면 4.8%고 얘는 세금 안 떼는 게 6%니까 나는 지방정부 채권에 투자해야 된다. 세율이 25%일 때 여러분은 흔히 말해서 똔똔 비슷한 걸로 생각하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많은 경우 제로 쿠폰 본드 중요하게 씁니다. 제로 쿠폰 본드 나중에 이자율의 기간 구조랑 관련이 깊은 건데 뭐야? 만기까지 돈을 안 받는, 나는 만기에서 원금만 받는 채권을 무이표채라고 해요. 그러니까 중간에 이표가 없다. 그래서 액면가를 얼마나 할인하느냐에 따라서 채권 가격이 결정돼. 이거는 여러분 아마 쉽게 뭘 할 수가 있어. 요 정도까지는. 만기 수익률 계산 안 하라고 얘기하지만 요거는 계산할 수 있어요. 왜냐면 이미 여러분 5장에서 현금의 미래가치 이런 것들 계산한 거 했기 때문에 얘는 쉽게 수익률 같은 거 계산할 수 있다.
당연히 할인이 들어가기 때문에 시간 가치는 뭐 영보다 작기 때문에 뭐 내 1년 뒤 1년 뒤 100원은 오늘의 100원보다 작기 때문에 액면가보다는 당연히 작고, 네임은 제로본드, 디스카운트 본드, 뭐 디스카운트 두 가지가 많이 쓰인다. 세 번째는 잘 안 쓰이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1년 안내에 만기가 되는 연방정부 채권, 그 다음에 스트립스라 그러는데 연방정부 채권을 가지고 있으면 2표를 떼다가 팔 수가 있어. 그래서 2표를 떼다 판 트레저리 스트립스랑 그 다음에 1년 만기 채권들에 대해서 무이표채가 거래가 되고 있다. 무이표채 리인베스트먼트 레이트 리스크 있어 없어? 없겠지. 왜냐면 중간에 돈 받는 게 없으니까. 중간에 돈 받는 게 미래 가치로 변할 때 리인베스트먼트 레이트 리스크가 있는데 얘는 그런 거 없다. 마지막 한 번 돈을 딸랑 받으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 가장 많이 받게 될 거 뭐야? 여러분 주택담보대출 하면은 변동금리를 많이 쓰죠. 변동금리 채권이야. 이자율이 오를 때는 이자를 더 많이 내야 되고, 이자율이 내릴 때는 이자를 더 조금 내야 되는 플로팅 레이트 반즈, 변동금리 채권이 많이 쓰인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미국 연방정부 채권인데, 물가 상승분을 반영한 연방정부 채권. 그래서 이자율이 적절하게 반영되기 때문에 나는 뭐야? 이자율이 갑자기 급격하게 오르면서 뭐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프라이스 리스크 같은 거는 조금 적다라고 생각하고, 그렇다고 해서 인플레이션이 미국 한창 때는 20%까지 갔어요. 나는 2%로 밀었는데 물가 상승률이 20%야. 그럼 난 22%를 내야 되느냐? 그런 경우는 극히 드물다. 극히 드물어서 칼라라 그러는데, 칼라죠. 여러분 생각하는 칼라예요. 칼라는 뭐야? 위아래로 이자율의 캡과 세일, 그러니까 위의 바운드랑 어퍼 바운드랑 로어 바운드가 있는 그러한 형태가 일반적이다. 그러니까 물가가 20% 된다고 해서 여러분 2% 밀렸는데 22% 내라는 거는 너무하죠. 그렇기 때문에 앞뒤 로어 바운드, 어퍼 바운드를 세워 놓는다. 이런 것들은 안 하겠다. 디제스터 본드, 인컴 번즈, 컨버러블 번즈, 풋 번즈, 뭐 책에 있는데 그냥 한번 읽어보세요. 시험에는 안 낼 거예요. 그다음 채권시장 거래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거래소에서 하는 건, 여러분 주식 살려면 어디가? 주식 살려면 여러분 쉽게 어디 갈 필요도 없죠. 여러분 뭐에 들어가면 돼? 인터넷 들어가서 계좌 열고 이 회사 주식 사겠다라고 하면 돼. 근데 채권은 그렇게 못해. 왜냐면 단위가 너무 커. 개인이 뭘 하기에는 단위가 일반적으로 너무 커서 누가 해? 딜러들이 한다. 딜러들이 하는 마켓을 뭐라고 해? OTC, Over the Counter Market이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결국은 채권 단위라는 게 100만 단위, 이런 식으로 100만 달러 단위 이런 건데, 여러분 개인이 100만 달러짜리 채권을 사기가 만만치 않아.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거래소란 개념이 없어. 주식은 뭐 10,000원짜리도 있고 5,000원짜리도 있고 뭐 한 주 두 주 거래가 가능한데, 채권은 액면이 너무 커. 액면이 너무 크기 때문에 여러분은 뭐 그런 거래를 할 수가 없어. 그리고 이 거래소가 없다는 얘기는 뭐야? 채권의 거래량은 그렇게 많지 않다. 그냥 딜러들끼리 전화해서 거래해도 충분한 정도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채권의 종류는 굉장히 다양해. 엄청나게 다양한데, 그렇지만 뭐 많이 트레이드 되지는 않는다. 이렇게 거래가 안 이루어지면 어떤 현상이 벌어져? 채권 가격이 부정확해져. 특히 거래가 안 되는 작은 회사나 지방정부 채권은
이 채권의 오늘 가격, 거래가 뭐 100일 전에 있었는데 이 채권의 오늘 가격 뭐야? 라고 얘기했을 때 쉽게 찾기가 쉽지 않다. 거래가 많이 일어난 채권, 미국 연방정부 채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본드 쿼테이션만 보고 아마 그 피셔 이퀘이션 보고 마무리하면 될 거예요. 본드 쿼테이션 어떻게 써있냐면 1, 2, 3, 4, 5, 6, 7이 이렇게 있는데 한번 알려드릴게요. 처음 나온 거는 만기 날짜에 보통 채권의 쿼테이션이라고 했는데 보통 6칼럼으로 돼 있어. 6칼럼으로 되는데 1번 칼럼 뭐야? 만기 날짜. 2번 칼럼 뭐야? 2표 이자율 8%. 교수님 왜 액면가가 없나요? 액면가 할 때는 100으로 표시해요. 일반적 쿼테이션 할 때는 1000원짜리면 그러니까 몇 퍼센트예요? 148%. 그러니까 이 채권의 액면가의 148%로 뭐 거래가 되고 있다. 뭐든지 퍼센테이지는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액면가는 없고 2표만 8%, 2표 이자만. 처음에 나온 거는 비드 프라이스라 얘기해요. 내가 살려고 할 때. 두 번째 나온 거는 에스크. 내가 팔려고 할 때. 그러니까 팔려는 사람하고 사려는 사람의 가격이 다르겠지. 당연히 사려는 사람의 가격이 팔려는 사람의 가격보다 낮아. 다섯 번째 칼럼은 주로 어제랑 오늘의 가격 차이가 어떻게 되느냐. 마지막 칼럼은 1 to maturity, 만기 수익률이 2.59%다. 2표가 8%고 만기 수익률이 2.59%이기 때문에 액면가의 약 148.5%, 1000원이라면 1485원에 거래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2표 8, 언제? 2020년, 21년 11월 15일. 비드 프라이스 148.5, 이 정도에 살라고 하고, 에스크 프라이스 내가 팔 때는 148.5469원 이렇게 판다. 어제부터 얼마 변했어? 0.2656원이 변했고, 그 다음 퍼센테이지 엄밀히 말하면 퍼센테이지 포인트죠. 그리고 수익률은 얼마야? 수익률은 얼마야? 2.5%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이슈는 클린 프라이스랑 더티 프라이스란 게 있어요. 나는 2년짜리 채권을 가지고 있어. 근데 1.5년 됐나? 팔아버렸네? 1.5년 됐나? 팔아버렸어. 그럼 나는 이 채권을 내가 직전에 받은 이 표는 1년 전이고, 그러니까 1년째 받은 거고, 0.5년 전에 6개월 전에 이 표를 받은 거고, 다음 이 표까지는 6개월 남았어. 그러면 여기도 이 표가 나오는데, 내가 이 채권을 다른 사람한테 팔았다면 이 표는 누가 가져가? 그 다른 사람. 근데 나는 이 표 받을 기간을 반이나 들고 있었어. 그럼 나는 반만큼 가져가야겠지. 이 표를 미리 땡겨서. 그런 개념이 dirty price입니다. 클린 프라이스는 채권의 그냥 가격이고, 가격을 계산하는 거고, dirty price는 뭐 때문에 생기냐? 나는 이 표가 약간 이자율의 개념이라면, 이 표가 주어지는 1년 기간 동안 6개월이나 내가 가지고 있었는데, 이 표를 내가 영원받으면 안 되지. 그만큼 채권 가격 계산할 때 돈을 더해준다. 어떤 T본드가 있는데 4% 수익률이야, 매분기. 클린 프라이스, 그냥 가격. 시장에서 거래된 가격은 1282.5인데, 내가 61일 전에 이 표를 받았고, 다음
이 표기간은 184일, 반기, 반년이야. 그러면 나는 184분의 60일만큼의 이자는 내 거. 이게 내 거야. 이게 얼마씩 받아? 40원 받는데 40원 곱하기 184분의 61원은 내 거. 그래서 오늘 거래할 때 실제 가격에다가 내가 이 표를 소유하고 있음으로써 받아야 될 이자분 역시 받는다. 그래서 dirty price라고 한 거는 거래 가격 더하기 내가 바로 전 이 표로부터 오늘까지 소유함으로써 생기는 이자에 대한 권리. 이거를 accrued interest, 이자의 누적분이라고 얘기하죠. 그만큼은 받아 나가야 된다. 그래서 클린 프라이스랑 dirty 프라이스랑 뭐가 달라? 그냥 이자를 받느냐 안 받느냐. 이자 계산 어떻게 해? 내가 다음 턴에 받을 이표가 있겠지. 그거를 그냥 전체 기간분에 오늘까지 내가 홀드한 기간 그걸 나눠서 곱해주면 돼. 그래서 실제 가격 더하기 이자가 누적분 이런 것까지는 받아야 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자의 두 가지 피셔 이펙트만 간단히 얘기하고 끝나면 될 것 같아요. 실질 이자는 뭐야? 실질 이자는 경제 전반에 의해서 결정되는 이자율이지. 명목 이자는 뭐야? 실질 이자율이 있는데 실질 이자율 더하기 물가 상승분. 물가 상승하면은 그에 따라 저절로 이자율이 올라가. 여러분 거시 모형 할 때는 뭐가 중요해? 실질. 근데 실제 금리 계산할 때는 명목. 그래서 실질 이자율하고 명목 이자율을 이어주는 식이 뭐냐? 흔히 말하는 피셔 이퀘이션. 명목 이자율은 실질 이자율 더하기 H다. 그래서 여러분이 경제적 의사결정할 때는 뭐가 중요하다고 배웠어? 실질 이자율. 그래서 실질 이자율이 어떻게 변동하는지 물가 상승률하고 잘 연동해서 계산하자 정도까지 함의를 가지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실질이 10%, 명목이 10%였는데 그러니까 10%의 실질 이자율 요구하는데 물가 상승률이 8%야. 그렇다면은 뭐 18% 정도가 여러분이 요구하는 명목 이자율이 돼야 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